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엠비엔골드 김흥태 매니저와 오후장 공략주 세워보겠습니다. 그 전에 현구간 시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는데 어제와 비슷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전장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695포인트에서 시작했는데 현재는 2,67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0.54% 하락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시장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소폭의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 바이오주가 시장의 주도주로 새롭게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3년 만에 100만 원을 터치하면서 황제주로 복귀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시총 1위로 등극을 했죠. 그리고 유한양행 오늘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장중 14%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 밖에 원전과 조선 업종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인데요. 바이오 기업들의 강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해드린 것처럼 알테오젠 시총 1위로 등극을 하면서 알테오젠과 함께 ST팜, HK이노의 현대바이오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서 정보 보안의 테마단의 힘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의 향방도 체크해 보이시죠. 이 시간대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는 흐름이 3일 연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은 5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매수 우위를 하면서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매매 동향부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수급의 손바뀜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은 기관이 9시 30분 구간에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개인과 함께 기관이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이고요. 11시 기준 기관의 장바구니를 좀 살펴보니까 순매수를 한 기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 SK하이닉스, HD한국조선해양 순으로 사고 있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 홀로 사고 있는 모습인데요. 3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유한 양액에 대해서 오늘 거래 대금이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유한 양액 외국인과 기관은 팔지만 개인은 매수하는 흐름 그리고 14% 넘게 급등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구간 시황 체크해 봤고요. 김흥태 매니저와 좀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시죠. 네, 점심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김흥태 매니저와 알아볼 텐데요.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왜요? 어제도 봤는데. 이유는 수익이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목표가 네. 달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개별 장세가 정말 짙은 상황에서 함께 하신 분들이 정말 든든하겠다. 이 시간 기다려지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도 종목 이야기도 할 거고요. 이에 따른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전장에 흥태 매니저님은 어떤 뷰를 가지고 시장을 보셨을지 이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열어볼까요? 역시나 개별 장세의 특징을 보셨는데요. 어제 말씀해 주셨던 보안주 오늘 다시 한번 네. 오르고요. 코로나 관련주, 엠폭스 관련주 오르는 상황입니다. 주도주는 여전히 부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는 네. 시장이 좀 약세장으로 가고 있고요. 개별 장세가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안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든 보안주들이 어제는 다 올라왔는데 오늘은 또 일부 종목들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었고 코로나19 관련된 진단키트라든지 백신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에서 유한양행이 워낙에 또 세게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는 제약업종들이 전반적으로서 전부 다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대한 국채 발행에 따라 가지고 자금력들이 들어오는 게 없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 좀 세다 보니까 오늘 시장은 조금 더 약세장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발표되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에 대한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나 좀 수급에 대한 약세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은 좀 버틸 수 있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은 버틸 수 있는 장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이 되면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시장 방향도 잡힐 것이다. 그래서 오늘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어떤 전략이 중요할지 흥태 매니저님의 전략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뭘까 고민을 했어요. 이 삼행시를 지어봤는데 한번 운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수지 맞았다. 줄, 줄 서는 수익 맛집을 찾았으니까. 챙. 기자 김응태 매니저. 어때요? 네, 아주 좋네요. 너무 어색하게 웃으셔서 당황스러운데 사실 이거 알고 보니까 네. 수익 줄 때 챙기자. 네, 맞습니다. 이거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런 유행어가 예전에 과거에 돌았죠. 그래서 네. 시장이 좋았을 때 수익은 줄 때 챙기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줄임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이 워낙에 안 좋은 시장입니다. 안 좋은 시장이고 시장 자체가 지수 자체가 박스권 테두리에서 움직이다 보니까는 어느 종목들은 내려가고 또 어느 종목들은 올라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끌고 가는 장이 좀 웬만하면 어려운 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버티기는 힘든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 매매가 들어왔다라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겨가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의미를 하면서 수익은 좀 줄 때 챙겨가자. 그래서 현금 확보하고 나서부터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으니까는 그렇게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줄 때 잘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수익이 나야 이것도 챙길 수가 있겠죠. 네. 행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면요. 수익 나는 종목들이 정말 많아서 이 전략이 딱 맞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종목씩 오늘도 저희가 리뷰 도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한싹 한번 가볼게요. 8월 22일.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편입한 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44%의 수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도 도달했고요. 더 가져갑니까? 저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줄챙. 수익은 좀 줄 챙기자. 때 챙기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또 들어갔습니다. 1차 목표가 6,600원이었는데 6,600원 달성하고 나서부터 상한가까지 들어가고 오늘도 2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하면서 어느 정도에 대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 이렇게 딥페이크 관련된 보안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오늘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당분간의 이런 보안 업종들의 테마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은 시장이 약세장이다 보니까 조정받는 흐름은 나오겠지만은요. 그래도 아직까지 정부 정책이 뭔가 좀 나올 거라는 이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AI 솔루션이라든지 보안 업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도드라질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이거 좀 가겠어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주 쉬었다가 바로 또 한번 신고가 이런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전기차 화재들도 지난주에 강한 흐름으로 보였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화재가 지난주에만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진행되었던 건데 갑작스럽게 대규모 화재가 또 발생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딥페이크 관련된 소식들, 범죄에 대한 소식들이 물론 안 좋은 소식이지만 이게 아무래도 당분간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자리면 더 갈 수 있다라고는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에서는 절반 정도는 좀 수익을 챙겨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3차 목표가 10,000원권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대응하도록 할 테니까요. 일부는 좀 수익을 챙기되 나머지 부분은 수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10,000원권까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수익을 챙기고 이후에 남은 수량을 가지고 10,000원 정도까지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 보안주 조금 더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IMBDX예요. 이 종목은 올해 신규로 상장했는데 상장 이후 많이 내려와서 편입할 당시에 가격 자리 괜찮습니까 했었거든요. 네. 이후에 우상향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전략 주시죠. 마찬가지로 어저께 23,000원 딱 23,050원까지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다행히 1차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일부 정도 수익을 챙겼는데 저도 방송하고 나서부터 이후에 바로 매수하면서 23,000원에 전부 다 매도를 했거든요. 일단락은 추세가 아직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21,000원 밑에서 다시 한번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의 AI 의료기기 관련돼서는 IMBDX에 대한 흐름들도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일단은 보호해수 물량이 풀렸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안심해서 본다라고 본다 하면은요 23,000원 넘어가서 25,000원까지도 바라보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2차 목표가 25,000원 바라보고요 신규 접근은 21,000원 밑에서 다시 한번 재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IMBDX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게요. 저출산 관련해서 정부의 예산이 증액되면서 관련주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아가방 컴퍼니를 편입을 했습니다. 하락장에서 하루 만에 10% 수익 쉽지 않거든요. 역시나 후속 전략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목표가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1차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부 발표가 내일이에요.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 일정까지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급등하지 않을까. 오늘 시장이 워낙에 약세장이다 보니까 조정받는 흐름인데 마찬가지로 내일까지 한번 일정 부분을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은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뭐 위에서 4,900원 위에서 팔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달러가 오늘은 수익을 좀 왔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겨놓고 나머지 부분으로서 조금 더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아가방 컴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 많은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자, 시장 안에서 제약바이오가 뒷심을 발휘하면서 점심 다가오자 올라오고 있어요. 네. 역시 답은 제약바이오인가라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도 이미 저희 목표가 달성했고요. 최고가 기준 44%의 수익입니다. 렉나자 승인 이후 지금 6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거 지금 11만 원 좀 내려가면 사먹으려고 했는데 안 내려가죠? 네,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를 이제 더 이상은 제가 잡을 수 없는 끝까지 온 것 네. 같습니다. 님은 저 멀리 갔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12만 원에 대한 목표가를 정해드렸는데 오늘 또 가감하게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뭐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오늘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3차 목표가를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달러 14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할 거고요. 14만 원이 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한번 세일로서 조정 나올 건데 그때 신규 접근은 이제 더 이상 유한양행 말고 다른 섹터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 보유자 영역으로 체크하시면서 목표가 14만 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로 제시했던 12만 원 달성 이후 저희는 3차 목표가 유한양행에 대해 제시합니다. 14만 원 기대해 보고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뷰 마무리하겠고요. 잘 가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늘 편입할 두 종목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할게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조선주로 가볼 텐데요. 유난히도 외국인의 러브콜이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오늘도 외국인이 최근 계속 발 빼는데 이 종목 5거래일 연속 사고 있거든요. 유의미하게 봐도 될까요? 일단은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대표적으로 조선업의 대장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수주량을 가지고 있고 그 잔고를 해소하려면은 2028년도까지를 계속적으로 배를 생산하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이번 올해 이제 하반기에 되면은 카타르바 LNG 선에 대한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에 있던 수주에 플러스 카타르선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을 또 달성할 거라고 봐야죠. 1달러가 1분기부터 해서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고 이번에 2분기 실적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올해 매출액 규모 플러스 영업이익까지도 호실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슈퍼사이클에 대한 흐름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기간 조정이 나왔는데 기간 조정 자체가 20%도 채 안 되게 조정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2차적인 매수가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종목이니까요. 단기성보다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자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현재가 매수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2만 원 신고가 영역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라인은 17만 원 잡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서 저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재진입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HD 한국조선해양도 예전에 한번 수익을 실현했던 종목이긴 한데 지금 자리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2차적인 매수가 들어갈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 조선의 대장주를 지금 이 자리에서 편입합니다. 22만 원의 목표가, 17만 원의 손절가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는 두 번째 공략주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2의 한 싹을 기대해 봐도 되는 걸까요? 종목 공개합니다. ICTK예요. 이 종목은 사실 검색 딱 하면 양자 컴퓨터 등 양자 기술 관련해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 수혜주로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보안 쪽도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싹 기대감을 맞물려서 가져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제2의 한 싹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제가 이 기업을 좀 찾다 보니까는 좀 괜찮은 게 어쨌든 간에 지금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거기에 플러스 양자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이 기술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예타 문제를 이제 해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제약이라든지 백신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이제 예타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최근에 딥페이크에 대한 범죄 문제가 저는 이제
이게 진짜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주들,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그뿐만 아니라 AI 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터 시작을 해서 보안까지도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조금 더 한 폭을 넓게 본다라고 하면은 교육까지도 한번 더 발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미 청소년 시기에 이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폭넓게 본다라면은 교육 문제점. 오늘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게 파생이 되면서 집단군을 형성하면서 테마성을 한번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한 차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부 정책이 모멘텀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1달러가의 현재가 매수 편입을 하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VIA 직전에 있는 11,500원, 그러니까 손절가 라인은 9,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제 기사 나온 걸 보니까요. 이 딥페이크를 요청을 했더니 1분 만에 사진 네. 합성이 완료되는 등 가격도 굉장히 싸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접근까지 되게 많아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보안 쪽 좀 더 이어질 가능성 열어두면서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ICTK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에서 하나, 보안 양자기술에서 한 종목 이렇게 편입했습니다.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무료 방송이나 또 밴드를 통한 자료 공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디로 접속할까요? 네, 오늘은 무료 방송은 없습니다. 네. 어제 무료 방송을 하면서 대응 전략을 다 소개해드렸고, 자세한 내용들은 네이땡 녹색 밴드에서 김웅태 검색하시면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매일 장 시작 전에 이슈라든지 종목에 대한 이슈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이땡 녹색 밴드에서 김웅태 검색하셔서 많이들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자료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을 굉장히 면밀히 살펴야 되는 또 내일이 있을 텐데요. 궁금하시다면 밴드까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그나마 소폭 매수 잡혔던 외국인의 선물마저 매도로 전환된 뒤 오히려 물량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남은 오후장 전략 중요해질 텐데요. 매일경제TV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